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승 작가의 글로 하는 자세라는 소설집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밤중에 북을 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잠복했던 공무원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눈깨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첫눈다운 눈송이로 바뀌었다. 이런 날에 북을 치는 인간이나 잡겠다고 잠복 중인 신세가 좀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10분 정도만 있으면 10시가 넘으니 초과 근무 시간이나 채울 셈으로 좀 더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북 앞에 후드가 나타났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는 가볍게 북 가장자리를 주먹으로 쳐보았다. 그러고는 북채를 집어 힘껏 내리쳤다. 둥. 눈발을 배경으로 북을 치는데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영건한 의식처럼 보일 정도였다. 북채가 아니라 몸을 날려 북과 부딪힐 때는 다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치료를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묵묵히 그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목소리가 그쳤다. 불러 세울지 말지 고민하는데 그가 몸을 웅크린 채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걸음을 옮기는 그를 몰래 뒤따라갔다. 공원에서 이어진 교각을 가로질러 아파트촌과 반대 방향으로 쭉 걸었다. 벽화가 그려진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니 삼거리 골목이 등장했다. 캄캄한 밤이었으나 어쩐지 익숙한 동네였다. 그래, 배잡이. 몇 개월 전 대북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악기장 형제의 공방을 찾은 적이 있었다. 바로 그 골목길이었다. 100m쯤 앞에서 걷던 후드가 들어간 대문은 꼭 닫히지 않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도 열렸다. 엉겁결에 마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첫눈에 홀린 기분이었다. 지난번에는 사무실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작업실 안에는 건조 상태인 북이 허공에 잔뜩 매달려 있었다. 형제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간이라 구조가 독특했다. 데칼코마니처럼 양쪽 벽 모서리부터 전기 난로와 소파, 쇠가죽과 목재를 다듬는 공기구 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누구쇼?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그가 형인지 아우인지 몰랐으나 오랫동안 컨택한 이가 맞았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나서야 나를 공무원 선생이라고 불렀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렀다고 했다. 마침 첫눈도 오고. 라면 먹을 깁니까?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동시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가스레인지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금세 식탁이 차려졌다. 나는 라면을 후후 불면서도 묵을 치는 이유를 알아낼 묘책을 찾고 있었다. 또 생각해보니 형제 중에 누가 북을 쳤는지도 의문이었다. 근데 다른 분은 안 보이시네요. 양은 냄비 뚜껑에 올려진 면발을 후루룩 삼키며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동생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형이었다. 싸우셨어요? 다툰 것도 맞긴 하지만 실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형제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예산 일은 아니라며 일과 중에 작업이 반, 다투는 게 반이라고 투덜거렸다. 공동 작업이라고 해도 형은 북의 소리를, 동생은 단청 같은 장식과 형태를 도맡았다. 최근에 동생은 북 옆의 울림판을 활용해 시각이나 음향 효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연불은 안 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땡중 같다고 약을 올렸단다. 형이랑은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나간 뒤 동생은 자신만의 북을 만들겠다며 집을 나갔고 오동나무를 직접 베러 갔다가 잘린 나무가 자신 쪽으로 떨어져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조금 전과는 달리 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울먹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북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북을 만들 수 있는 데다 동생의 작업 방식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째선지 소리가 달라졌다고. 둥 같은 묵직한 울림이 아니라 변비같이 덩 아니면 똥 소리가 난다고. 도저히 예전과 같은 소리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 나는 벽에 쌓여있는 북을 몇 개 집어 손으로 두들겨 보았다. 북소리는 같은 듯 다 달랐다. 동, 동, 덩덩, 똥똥, 빵빵. 동생이락은 북으로 대화도 가능했죠. 북 윗대가리를 퉁 하고 치면 멀리서 동생이 형 왜 하고 달려왔고 북 밑대가리를 툭툭 치면 화났으니 피차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고 북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살살 치면 밥 먹자는 뜻이라고 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동생과 마지막으로 만든 게 천리북이라고 했다. 천리북 소리를 들으면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이 금방이라도 형 왜 하고 일어날 것만 같다고. 가끔 그 녀석 자리에서 작업할 때도 있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나는 저녁에 북을 치면 안 된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오신 김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거기 잠깐 앉아만 주시겠소? 나는 동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형이 북통을 가져와 가죽피를 씌운 뒤 줄을 감아 팽팽히 잡아 당겼다. 두 개로 분리된 가죽이 곧 하나로 연결돼 북 형태를 갖췄다. 가볍게 두드리니 통통 좋은 울림 소리가 났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창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네, 여기까지가 이태성 작가의 근로하는 자세 중에서 첫 번째 작품,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또첫 단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또 이야기, 천리안이라는 큰 북을 만들었던 시에서 밤마다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잡기 위해 잠복했던 이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현재 그 세종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과 또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 소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은 아니고 잔잔한 흐름이지만 우리 직장인들의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세심하게 관찰하고 찾아내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로하는 자세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 소설집으로서 충분히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